돌개미낫 나를 잊지 말아줘. 6화 돌고 도는 우주 속에서. 어서와. 잘 다녀왔어? 네, 항상 그렇죠 뭐. 아직도 아침 거르는 거야? 아침이 든든해야 긴 하루를 버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저만 보면 꼭 그 말 하시더라. 으이그, 그러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있는 반찬을 하나 집어먹었다. 앉아있어. 오늘은 돼지고기 볶아놓았으니까 그거 하고. 아주머니는 어느새 주방으로 사라졌다. 교복을 입은 이 집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방으로 들어갔다. 저기 딸 왔나봐요. 나는 돌아온 아주머니에게 눈으로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아주머니는 식탁 위에 밑반찬을 내려놓다 말고 급히 방으로 향했다. 밥 먹기 싫다는 듯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요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민우 총각도 저만 할 때 그랬어? 엄마랑은 말도 하기 싫어하고 밥도 안 먹고. 아주머니는 딸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뒤 종종 고름으로 이리저리 움직였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얻다 치운 식기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사춘기 아니에요? 몇 학년이라고 했죠? 나는 일어나 옆 테이블의 식기들을 한데 모으며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야. 에이, 그냥 둬. 그냥 사춘기죠 뭐. 괜찮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도 코딱지 많은데 직원을 어떻게 부려. 괜찮아. 딱 요때만 그래. 또 점심때는 옆집 마누라가 10,000원만 받고 도와주니까. 아주머니는 웃으셨다. 깊게 패인 주름 때문인지 제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대충 끝내고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콩나물국과 제육볶음을 가지고 왔다. 내 눈은 바로 앞에 있는 아주머니의 옷에 꽂혀 있었다. 나이키 입으셨네요. 내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디자인의 나이키 검정 티. 가운데 큼지막하게 나이키라고 쓰여 있는 것이 포인트다. 가까이서 보니 목과 소매 끝이 다 해져 있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가는 아주머니의 싸구려 운동화의 발뒤꿈치가 달아 없어진 것을 보니 그 시절 엄마가 생각이 나 몹시 슬펐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아주머니의 딸의 신상 메이커 운동화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은 당연한 듯 자신을 희생하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한참 후에나 알게 되는 우리는 대체 뭘까? 아마도 저 소녀는 오랜 뒤에 아주머니가 병들고 지쳐갈 때쯤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땐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겠지만. 매번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내가 아들 같아서 주는 거야. 그리고 이까짓 게 뭐라고. 자, 어서 가져가. 아주머니는 내 손에 밑반찬을 쥐어주며 문 밖으로 내몰았다. 내가 이 식당 단골이 된 건 아마도 3년 전쯤 되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단골이 많아져 식당 장사가 제법 잘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때 아주머니가 막 식당을 개업했을 시기였다. 사실 주변에 먹을 곳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늘 혼자 먹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족, 연인이 가득한 곳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파리만 날리던 백반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선영인의 백반집은 나의 단골이 되었다. 아마도 아주머니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 단골이 되어준 내게 고마움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별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유는 고향이 인천이었기 때문이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든 힘든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딸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고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선영이네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내가 제주도를 다녀온 직후의 일이다. 나는 저녁을 먹기 위해 언제나처럼 식당을 찾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문이 닫혀 있었다. 아주머니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식당 문을 닫아둔 적은 내 기억으로는 없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식당 옆 옷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옆에 식당 문을 안 열어서요. 단골 총각이네. 아직 몰랐어? 아이고, 그 집 딸이 죽었다고? 맙소사. 내가 내 이야기를 듣자 놀랐는지 탁자 위에 뻥튀기 그릇을 손으로 쳐 엎었다. 그래, 나도 너무 놀랐어. 오며 가며 가끔 본 적이 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머니에게 생긴 건지 참.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너도 참 운도 없다. 이제 뭐 먹고 사냐? 야, 너는 이런 상황에서 그딴 말이 나와?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알지. 나도 안타까워. 하지만 어쩌겠어. 그런 일들은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건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은 거야. 오늘은 너에게, 내일은 나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져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이 나라의 정부 잘못이야. 나는 이 정부를 절대로 믿지 않아. 그 학생한테 일어난 일 좀 보라고. 레오가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화가 났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솟았다. 식당 앞을 지나갈 때면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멍하니 바라보곤 한다. 그곳을 볼 때마다 마음이 깊게 베인 느낌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아주머니는 식당을 접었다. 아마도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다시 부산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소문도 들었다. 소문이라는 것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마침내 터진다. 아주머니가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딸은 아주머니의 하나뿐인 희망이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갈 거라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은 내게 없다. 소설은 잘 돼가? 무슨 소설? 레오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하며 내게 물었다. 무슨 클럽에 대해 쓴다며. 아, 그렇지. 시간여행 클럽. 왜 궁금하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만약 그런 클럽이 있다고 치자. 그럼 사람들은 그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야? 야, 영화 같은 거 안 봐? 안 봐. 내가 대답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만약 그 사람들이 과거를 바꾸면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겠지.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들어봤지?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 너희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때? 엄청난 모순이 생기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안 된다는 거야? 바꿀 수 없다고? 단지 여행일 뿐이야. 과거를 바꾼다고 해도 현재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 자, 여기서 문제는 뭘까? 이런 젠장.
야, 나한테 질문 같은 거 하지 마. 나는 그냥 박봉의 직장일 뿐이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건드릴 거 아니야. 어디를 가나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 변해버린 과거는 어디로 가냐 이거지. 어디로 가는데? 나는 따지듯 되물었다. 그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현재로 오지 않는 것은 분명해. 근데 99%의 시간 여행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말 그대로 여행만 하는 거지. 가끔 가다 그 도라이가 한 명씩 있을지도 모르지. 그건 모르지. 변해버린 과거 때문에 현재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잖아. 상상이야 뭐든지. 레오가 어깨를 들썩이며 피식하고 웃었다. 살짝 속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레오가 역시 소설가라고 생각했다. 지어낸 이야기를 마치 진짜처럼 포장하다니. 과거의 자신을 만나러 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 레오가 물었다. 나는 별로